제가 귀리를 볶아가지고 귀리 누룽지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끓여서 보통 누룽지를 넣고 끓여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누룽지 물이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누룽지에다가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첨가시켜서 다양한 맛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귀리, 그 귀리를 볶아가지고 끓인 물, 또는 귀리 누룽지를 볶아서 끓인 물을 탄산을 넣어가지고 그러죠. 탄산음료로 만들거나 다양한 음료로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꼭 거기선가 비슷한 게 나오는데, 누룽지 쉐이크라고 그래서 참 의심스럽네요. 네, 귀리 누룽지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탄산음료로 만드는 이런 안을 그나저도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리, 그리고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 홍청, 체다초, 유청, 파마산, 치즈청, 그다음에 어떤 천혜향청, 메론청 이런 걸 섞어서 이런 것도 다양한 맛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술을 만들 때도 제가 볶은 기류로 만드는데요. 볶은 기리, 볶은 보리, 볶은 밀, 볶은 쌀, 볶은 찹쌀 다 가능합니다. 볶은 옥수수. 물을 끓여서 이것을 여러 가지 걸 섞어도 되고요. 끓여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술을 만드는데요. 여러 가지를 섞어도 돼요. 여러 가지 혼합곡식을 섞어도 되고 여기다가 빵 만드는 이스트균 넣고 설탕 넣고 증식해서 보온실에서 그거를 넣고 이거를 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끓인 물에다가 보리 엿기름을 갖다 부직포에 넣고 같이 끓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걸 그대로 담가놔요. 보리 엿기름을. 그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이스트균을 투입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천일염 소금 조금 넣고 매일마다 설탕을 주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거는 맥주 만들 때나 막걸리 만들 때, 포도주 만들 때, 기타 과일주, 매실주 만들 때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 같은 기준은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전통주 방법도 이것도 이 기술 구조를 따르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다른 술 만드는 방법과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죠. 포도 효모 넣어서 맥주 효모 넣어서 맥주 그다음 막걸리 같은 거 누룩 넣어서 하는데 저는 누룩을 넣지 않아요. 막걸리 만들 때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똑같이 막걸리를 만들 그냥 밥을 꼬들밥 찌지 않고 그냥 밥통에다 밥 퍼가지고 이렇게 막걸리 하니까 맛있더라고요. 꼬들밥 안 져도 되더만. 그래서 약간 갈아도 되고. 그래서 밑에 가라앉은 거는 탁 주고 위에는 뜨는 건 청주로 팔면 된다. 그래서 막걸리 누룩 안 넣어도 맛있어요. 안 넣고 맛이 없더라고요. 누룩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맛이 없었고 그래서 맥주도 맥주 효모 넣는데 맛이 없어서 빵 만들 이스트균으로 제가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넣는 것보다 매일마다 설탕, 왜냐면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는 이스트균을 증식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보온실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이스트균을 증식시킨 다음에 술을 담가서 그걸 투입하고 계속해서 설탕을 먹여야 이스트균이 증식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탄산이 엄청 많은 기술 구조가 됐습니다. 탄산 없게 하려고 그러면 뚜껑 열어놓으면 되고 있게 하려면 뚜껑 닫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탄산을 안에다 가두면 탄산이 많은 술이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술 방법은 제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볶은 귀리나 볶은 음료로 이렇게 술만 드시면 제기술 구조다. 그 다음에 볶은 찹쌀 같은 거, 볶은 찹쌀 같은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혼합곡식과 해가지고 그거를 음료로 만들어도 된다. 이게 볶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거를 음료를 다른 거 섞든지, 뭐 과일 음료 섞든지 해가지고 기타 다른 음료를 섞어도 돼요. 그걸 이제 기반으로 볶은 기리물로 콜라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볶은 기리물로 사이다 만들고, 볶은 기리물로 각종 과일 음료와 섞든지 다른 음료와 섞어 볶은 기리물을 가지고 누룽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도 할 수 있다.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꼭 비슷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 거를 갖다가 꼭 침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한국은행 각 국가의 기관이 뭐 이렇게 광고를 많이 내시는 거예요. 그다음 서울시에도 인천시에 플라스틱 청모도 나오고 그다음에 현대기아차에 어떤
배터리 자동차 격벽 시스템과 냉난방 들어가는 이 기술 구조도 나오고, 이렇게 좌우 프로펠러에 뭐 석유 방식이 됐든 전기 방식이 됐든 틀린 연료의 양을 틀리게 해가지고 어떤 그래서 틀린 힘을 줌으로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좌우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조절하는 것. 뭐 기존의 변속기라는 구조가 없어지고 어떤 화목나의 연료를 뭐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제 기술 구조를 따라서, 그것이 뭐 배터리에서 통제를 하든 뭐 전기 배터리가 되겠죠. 뭐 현대 삼성 같은데 삼성 배터리 안에서도 그래서 배터리 만드셨던데 그 안에서 28,000개 정도 만들었고, 그래서 거기를 하나하나 언오프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몇 개를 쓸지, 몇 개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쓸지 이것을 결정하거나, 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러면 그 안에 부위별로 이렇게 뭐 오른쪽, 왼쪽, 뭐 뒤쪽 이렇게 틀린 부위별로 틀린 전기적인 힘을 들어가게 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전기선이 혈관과 신경선처럼 분포가 되어 있고요. 배터리 하나하나가 그 부위별로 전력을 다르게 담당하게 되는 그런 기술 구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어떤 삼성 이런 데서도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전과 방전은 되게 빠르게 충전과 방전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이냐면 가지치기라는 방식과 콘센트 충전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전기를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순식간에 빠르게 충전하고 방전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것은 제 독특한 기술 구조입니다. 큰 전기라도, 번개 같은 큰 전기라도 이론적으로는 빙체가 구름 가까이 가가지고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구조가 되는데요. 이렇게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주유소든 이렇게 전기 충전하는 것을.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여러 개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 안에는 배터리가 이제 각각 하부 구조로 다 있고요. 이렇게 해서 콘센트 방식으로 전기를 잘게 쪼개서 작은 단위로 떠내서 안에 싹 한꺼번에 충전이 되는. 그 밑에도 이제 서브 단위로 해서 가지치기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서브 단위로 이런 전기선들이 많고, 그 밑에도 다시 서브 단위로 전기선이 많은 기술 구조. 이거는 반도체 설계에서도 나오게 되고, 이거를 전기 충전이 아니라 신호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 방법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PU 설계할 때도 GPU 메모리 반도체나 통신칩 이렇게 모든 그 반도체 설계할 때, 컴퓨터 설계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 휴머노이드 로봇의 통신 구조 이 안에서 이렇게 신호를 정보를 이동하고 정보를 어디다 저장한다는 이런 기술에도 쓰이는데, 뭐 동영상 100개다 그러면 동영상이 1개짜리다 그러면 파일을 100개로 쪼개 한 개의 도로를 타고 한 개의 그 창고에 가서 저장하면 그렇죠. 속도가 엄청 늦고 발열이 심하죠. 그래서 인체의 뇌가 저는 주요 저장 장소는 있지만 여러 군데 분산해서 이렇게 저장을 함으로써 속도를 빠르게 하고 머리가 뜨겁지 않게 발열이 없게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 나름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뇌의 저장 방법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영상 100개를 100개로 동영상 1개짜리를 100개로 잘게 쪼갰다 그러면 100개 차량에다 정보를 싣고 100개의 도로를 타고 70개 하셔도 돼. 70개 도로도 60개도 되고 100개의 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개 저장 창고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해서 100개 그렇게 되면 읽고 쓰기가 엄청나게 빨라지거나 또는 거기서 연산 처리다 그러면 연산 처리도 빨라지겠죠. 이런 방식으로 CPU, GPU나 메모리 반도체나 모든 반도체 또 컴퓨터 또는 로봇 같은 거 설계하시고 자동차도 같이 정보 이동 경로와 어떤 목적지 자율주행 차량도 이 기술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쓰는 것이 안에 컴퓨터 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이라는 걸 씁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동영상은 하나하나는 이제 각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하고요. 나중에 재조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게 쪼갰는데 재조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킹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 환경으로 해서 암호도 임의로 집어넣어 가지고 조립을 하려고 그럴 때 경고불이 들어온다든지 내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조립을 하려고 그럴 때 경고불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그게 비상 경고가 들어와서 조립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그것도 전체 조립을 하려고 암호 파일을 화된 것을 전체 조립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열어보고자 할 때, 해당 어떤 권한이 없는 사람 열어보자 할 때 빨간불과 비상벨이 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중요한 파일은 보호할 수 있거나, 또는 그 통신선을 언오프한 구조로 다른 방 또는 다른 지역의 통신선에 그쪽에 일부 파일을 숨겨놔가지고 전체 파일에 결합되지 않은 파일이 뜰 수 없도록 하는 기술 구조도 할 수 있습니다. 통신 방법으로도 아까처럼 이게 가지치기라는 이런 통신 방법을 잘게 쪼개서 정보를 잘게 쪼개서 할 때 이런 가지치기라는 통신 방법을 사용하고, 전기 충전 방법에도 충방전에도 이런 기술, 삼성그룹의 이런 배터리 28,000개 얼마 배터리 했다는데 그것도 이제 이런 기술 구조를 가져서 각각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전기 양을 통제하거나, 28,000개라는 그 부품의 그 배터리 하나 있잖아요. 그 배터리 28,000개 중에 하나의 배터리 그 안에도 미세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기선만 연결하면 되죠. 미세 전기 있고 구리 회선이 있을 거고, 그걸 따라서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안에 미니 배터리가 20개 들었다 그러면 그 20개를 하나하나 통제를 하는 게, 하나의 배터리 200개 전기를 공급한다 그러면 5개 쓰면 50이고 7개 쓰면 70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다. 각 부위별로 틀리게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삼성그룹이나 LG그룹이나 이렇게 하나구나, 전 세계 어디서나 애플이나 인텔이나 어떤 뭡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데, 또는 어떤 데서도 전원 공급 방식을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섬세하게 전기를 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변속기 구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차가 됐든 비행차가 됐든 로봇이 됐든 이렇게 산업기계가 됐든 섬세하게 필요에 따라서 이거 하나 드는데 이렇게 듣지는 않아요. 이게 이 정도 양만 왼쪽에 주죠. 그러면 오른쪽에 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사안별로 틀린 힘을 주거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힘을 줍니다. 왜냐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오른쪽 왼쪽 같은 이렇게 틀린 전기적인 힘을 주죠. 이렇게 해서 틀린 전기적인 힘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 뒤쪽, 앞쪽 틀린 전기적인 힘을 줘서 몸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때 이제 수많은 배터리 구조가 로봇 안에 들어가야 된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전기량을 잘게 쪼개서 통제하는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배터리 안에도 미니셀 구조를 둬가지고 작은 미니 배터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연합적인 배터리 구조를 만들고요. 그 안에서도 전기선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하나하나 섬세하게 전기를 통제한다면 섬세한 인간의 움직임처럼 휴머노이드 그렇죠. 인간의 움직임은 아주 작은 힘 섬세하게 집을 수도 있고 작은 힘을 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파워도 낼 수 있죠.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기린 누룽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왜냐하면 제 기술을 최대한 언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선 통신 방식에 있어서는 제가 매번 동영상마다 하도 정보를 제 거를 갖다가 기술을 많이 침해를 하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두죠. AM, FM 라디오에서 하나의 그 채널만을 수신하잖아요.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잖아요. 근데 그 전체를 다 수신할 수 없을까?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그리고 수신뿐만 아니라 송신만 할 수 있어요. 송신까지도 가능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통신 방법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이송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나 기타 다른 데 설치할 수도 있고, 군 통신 장비나 통신 장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수십 개나 수백 개 단위로도 각각 다른 파형으로 송수신을 하는 겁니다. 거기 YTN에 제 기술이 가득히 도배가 돼 있다 그랬죠. 왕창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그 플라스틱 선모터들과 서울시 비상배 시스템들, 현대기아차 자동차 배터리에다 격벽 시스템, 이렇게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일정 그 사람의 집처럼 일정 환경, 온도 같은데 환경을 제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자. 침수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되도록, 원래 아는 제가 배터리를 여러 개, 8개로 분할해가지고 회사에서 5개로 하셔도 되고 그 이상으로 분할해가지고 각각 1개 이상 있으면 전기와 산소를 차단시켜서 그걸 죽이고 나머지를 살리는 방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그래서 열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열을 빼앗기거나 전해질 구조이기 때문에 액상이 언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따뜻한 훈풍을 갖다 그럼 불어넣자. 그래가지고 거기 나온 게, 여름에 더우면 냉방, 그다음에 겨울에 추우면 난방, 이렇게 냉난방. 어떤 미친놈도 전 세계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 자동차 배터리에다 난방해주는 사람으로
없어요. 제가 이제 그 기술 구조를 했더니 YTN에 그게 보도가 어떤 중소기업자가 자신의 기술인 양 하더니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현대기아차에서는 자동차 비행체 조조 그 조향 장치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그 틀리게 전기 소기 방식이 됐던 전기 방식에 틀리게 프로펠러 회전수를 주고 전기양을 틀리게 주는 거죠. 틀리게 연료양을 틀리게 준다는. 한몽달러의 연료를 적게 주면 많이 탄다. 적게 준다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펠럿 같은 거 연료를 그러면 전기양이든 석유양이든 원연료가 수소산소가 됐든 연료양이 연료가 뭐가 됐든 틀리게 주는 기술을 따라서 왼쪽에는 적게 주고 오른쪽에 많이 준다면 오른쪽으로 간다. 속도도 강중량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선풍기도 그렇게 전기양을 통제해서 선풍기 속도를 조절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 같은 것도 무게를 따라서 틀리게 전기양을 주면은 그것이 이제 공급 측면이 있고 수용 측면이 있습니다. 공급 측면은 전기양을 배터리 숫자가 10개다 그러면 1개에서 공급을 하면 전기가 작게 되고 10개에서 공급은 많죠. 그래서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기양을 통제하고 자동차 같은 거, 로봇 같은 것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수용고죠. 이거 15W지 않습니까? 15W, 30W, 60W 있잖아요. 이게 전구가. 그러면 전기 220을 꽂는다 할지라도 똑같이 꽂아도 다른 나라는 110이죠. 꽂아도 그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빛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전구의 공급 측면에서 전기양을 통제하거나 수용 구조에서 전기양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원 공급기에서 양아치 둘 다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무선 전파 부분을 얘기해서 아까 지금 컴퓨터에다가나 스마트폰이나 기타 통신장 위성에다가도 서로 AM, FM 라디오처럼 서로 다른 전파를 수신할 수 있게 하는 기술 구조가 부산대 광메카트로닉스 김창석 교수팀 에서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 움직이는 데서 레이저 광파, 그렇죠. 이렇게 초음파도 되고 레이저파도 되고 마이크로파도 되고 적외선파도 다 돼요. 그 전파의 파형은 그 종류가 많은데 그 다 포함한다는 거죠.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 원래는 이제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A사 레이더에서 썼던 소개했던 기술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구조는 서로 전파 간섭만 없을 때, 그래서 상자의 본목 현상, 의지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멀리 간다. 그래서 상대방 전투기 부딪혔을 때 강한 융합열이 발생을 한다. 제 기술 구조예요. 그래서 거기 기판을 태우는 거거나 전파를 교란하는 식으로 가면은 전자전기로 가게 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하나 레이더에서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페이스북 광고를 하셨어요. 천문 광고 하셨는데 수출하셨더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아마 전파를 쏠 거예요.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동통신이나 위성통신에 전파 쏠 때도 이 기술 구조를 갖습니다. 상대방이 동쪽인데 서쪽에서는 서쪽에 전파를 쏘는 바보는 없죠. 동쪽이 어디에 정확한 어디 지점에 쏘면 전파의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죠. 전파 하나하나는 이제 그래서 하나 숫자를 담을 수도 있고요. 원래 이제 기술 구조는 통신 방법으로 전파를 사용했을 때는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 전파를 묶어서 쐈을 때 통신 방법으로는 환자의 부목하는 현상, 이게 서로 의지하는 현상만들은 멀리 간다는 거죠. 이 통신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 각각 정보를 담을 수 있고요. 드론 우리가 군에서 100대를 조종한다 그러면 비밀번호 우리만의 암구가 있어야 될까? 상대방이 내 드론 조종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비밀번호 암구를 담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 호출번호처럼 드론의 번호를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암구가 맞아야지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틀리면 통신이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경기에서 차단시켜버리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암호를 알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그 드론을 조종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외부 전파가 이렇게 이쪽 저쪽 채널 맞춰보듯이 어떤 전파를 찾아가지고 드론을 조종하고 위한 시도를 할 때 아예 그쪽에서 차단을 시켜버리는 수신을 거절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보면은 자기 비밀번호나 이렇게 이런 걸 틀리게 했을 때 딱 차단시켜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몇 회 이상 못 하잖아요. 그런 것도 기술 고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시간별로 군에서 같은 경우는 시간별로 1시간별로 30분별로 불규칙하게 어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수십 개나 뭐 종류도 2개를 썼는지 3개를 쓴 어떤 파형을 썼는지 알 수 없고 무한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시시각각으로 시간대별로 또는 30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암호를 틀리게 적용해서 그 시간에는 그 암호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부 첩자가 있을 때는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이제 관리자 코드가 없으면 여기 안 되는 거죠, 통신이. 그래서 정확한 암호가 맞아야 통신. 이런 거를 삼성페이에서 현관문에다가 비밀번호를 적용해서 전파로 휴대폰으로 현관문을 개폐를 하시는 그런 현관문 열대 쓰시더라고. 그래서 나 신문에 났어요. 깜짝 놀라서 내가 이거 내 기술인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서로 통신 방법으로 이용할 때는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하고 또는 그것을 충전, 전파를 통해서 마이크로웨이브로 이렇게 전파를 충전하시지 않습니까? 충전 방법으로 사용할 때도 각각의 로봇 구조에게 서로 틀린 파형을 줘가지고 충전하는 방법을 쓰거나 하나의 로봇이다, 하나의 비행체다 그러면 각각 틀린 전파를 가지고 동시에 충전하는 이런 이게 한 개로 충전기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로봇이다, 비행체다 그러면 딱 하나의 충전만 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 10개짜리 10개 충전기를 꽂아가지고 10개에서 동시에 충전하면 어떠냐라는 겁니다. 이게 지방식인데 하나의 어떤 충전이 있다 그러면 전기를 잘게 쪼개가지고 주유소에서 이렇게 전기 충전기에서 충전소에서 꽂을 때 전기를 분할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그 밑에는 이제 배터리가 수없이 달려 있겠죠. 삼성그룹에서 28,000개 하신다는데 그 밑에 딱 서브 구조로 가지치기로 해서 전기선을 많이 만들어야죠. 수많은 배터리를 거느릴 수 있죠. 수많은 배터리를 가지고 각각 전기를 잘게 쪼개가지고 빨리 충전하고 빨리 방전하고 전기가 배터리가 28,000개다 삼성그룹 같은데 또는 이제 가정용은 한 몇천 개나 몇백 개짜리 있겠죠. 그러면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몇 번 배터리를 쓸지 몇 개 배터리를 연합해서 쓴다면 한 개 배터리가 200씩에 공급을 한다면 5개 하면 1000이고 10개 하면 10개 하면은 2000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터리 숫자를 많이 참여하면 전기를 그때 따라서 많이 공급하고 적게 공급하고 속도를 낼 때 자동차다 로봇이다 그러면 고속, 중속, 저속 이렇게 속도를 낼 때 하거나 오른쪽, 왼쪽 틀리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틀리게 왼쪽에 있다 많이 좀 왼쪽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에 있다 많이 비행기 프로펠러가 아니더라도 로봇에서 움직이더라도 그런 기술 구조를 갖게 됩니다. 삼성그룹에서도 이 기술을 했으면 제 기술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한 개의 전파를 가지고 이렇게 충전을 가졌다 해서 그 전기를 잘게 쪼개면 충전 방식으로 갔을 때 잘게 쪼개면 이것도 되게 빨리 된다. 그럼 만약에 신호로서 한 개의 전파를 가지고 한 개 신호를 했을 때 그 신호를 동영상 아까처럼 100개를 쪼갰을 때 100개를 동영상 하나의 파일이 이 무선 전파를 통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동영상 파일을 100개로 쪼개듯이 사방에 이것을 쪼갤 수 없을까요? 쪼개갖고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치기식으로. 이게 CPU나 GPU 모든 반도체나 통신 장비에서나 그렇죠. 위성에서도 사용하고 컴퓨터 안에서 사용하고 다 로봇이나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무선 전파로 들어왔을 때라도 이렇게 잘게 정보를 쪼개는 기술을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통신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빨리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갰을 때 한 개의 통신 도로를 가지고 한 개의 저장 장소에 하는 것보다 100개로 쪼개면 100개의 도로를 타면 되죠. 그럼 이 안에는 이제 실질적인 현실에는 한 개의 무선 파일, 무선이나 유선을 통해서 받았으면 그 파일을 잘게 쪼갤 때 10개만 있을 수도 있죠. 10개 도로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20개 있는 데도 있고 40개 있는 데도 100개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도로가 많은 게 좋다라는 거죠. 정보가 왔다 갔다 한 도로. 그런 식의 정보를 잘게 쪼개갖고 빨리 처리한다는 거죠.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다 그러면 100개의 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장소에서 빨리 처리해버리면 그렇죠. 엄청나게 빠르게 처리되는 이렇게 정보를 잘게 쪼개는 기술. 그래서 동영상 파일 하나하나는 1년 번호를 두고 소비자 환경을 따라 암호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파형을 갖다가 AM, FM 라디오 송수신 하듯이 송수신 가지를 가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파형을 수신만 하는 라디오는 수신만 하죠. 송신하지는 않습니다. 송수신 구조를 가지면 새로운 통신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위성이라도 안에 서로 파형했던 전파를 그래도 100개든 200개든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각각 다른 파형으로 전기를 하면 거기서 각각 다른 파형으로 통신을 하거나 또는 또 어떤 로봇이다, 드론 로봇이다 그러면 하나의 로봇, 드론 로봇이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게 충전할 때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한 군데에서만 충전해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5개짜리로 5개에다 동시에 충전을 해주면은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이론이라는 거죠. 얘가 충전 방식으로도 생각하거나 통신 방식으로도 그렇죠. 통신 도로가 많아지면 정보를 잘게 쪼개서 빨리 대용량의 정보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제 기술 구조가 되는 겁니다. 통신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전기를 송수신하는 전기를 갖다 송전하고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같은 전파라 할지라도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게 SKT나 KT가 하나의 같은 방 안에 있을지라도 100개라도 울리잖아요. 뭐 이게 SKT 거 방 안에 10개 있으니까 한 개 그거는 울릴 수 없어라고 하면 그럼 바보죠.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울립니다. 그러면 컴퓨터 안에 스마트폰 10개를 둘 수 없을 거예요. 100개를 둘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같은 전파라 할지라도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울리면 각각 울리게 돼요. 그걸 정보통신 도로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통신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리고 충전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충전 코드가 하나일 필요가 뭐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가전 같은 데에서도 가전의 어떤 속도가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어떤 가전이다 그러면 전기를 충전해야 되는 그런 기술 구조. 전기를 하나의 가전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 하기 위해서 정진 충전 코드를 여러 개 만드시는 구조는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가전이 이제 뭐가 될까요? TV가 될 수도 있고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요. 정진 충전 코드가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컴퓨터에서 저때 얘기를 했었는데 컴퓨터에서 일용적으로 컴퓨터를 했다. 그럼 파워 서플라이가 하나일 필요는 없다. 파워 서플라이가 5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정하신 대로 거기다 각각 그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이런 컴퓨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콘센트 방식으로서는 전기는 들어오고요. 아니면 하나의 전기선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전기를 분할해 가지고 각각 전원 서플라이에게 공급해 주고 그에 따라 들어간다는 거. 앞으로 로봇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다. 컴퓨터뿐만 유성에서도 그렇고 로봇 같은 거죠. 또는 차량 충전할 때도 한 군데 통해서 충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충전기가 5개일 수도 있고 그럼 5군데 동시에 뽑아 가지고 동시에 충전해 보면 빠르잖아요. 그죠? 하나의 충전 코드를 가지고 전기선에 충전한다 그러면 그거를 전기를 잘게 쪼개서 콘센트 방식으로 잘게 쪼개서 여러 군데서 빨리 전기를 잘게 쪼개서 빨리 충전하고 방전한다는 거죠. 그런 기술 구조는 충전만 아니라 방전도 그와 같은 똑같은 기술 구조. 그래서 아까 전에 가지치기라는 콘센트 방식으로 하나의 전기선에 들어오더라도 전기를 잘게 나눠갖고 그 밑에 서브스로 해가지고 전기선을 두고 이런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배터리를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정보를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잘게 쪼개서 하는 이런 CPU나 GPU나 정보 처리 반도체에서도 이 같은 기술을 가지고네요. 전기를 충전할 때도 전기를 잘게 쪼개서 큰 단위의 전기도 작은 단위로 쪼개서 빨리 충전하고 장전하고 배터리 몇 개를 쓸지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도 제가 하나의 여러 개 각각 틀린 전파로 다이너마이트를 폭발화시키는 이런 상업용 다이너마이트 군사용도 괜찮고요. 또 대인지뢰나 대함지뢰, 대인지뢰나 아니면 어떤 대전차 지뢰도 이렇게 전파로 이렇게 통제를 해서 폭파시키는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도 이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각각 쓸 수도 있고 같은 전파라고 하면 스마트폰 호출 번호처럼 틀리게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 할 수 있다. 길에도 어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어뢰에다 플랫폼 만들고 길에다 플랫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슈리탄이나 이런 슈리탄 같은 거 아니면은 비행체에서 이렇게 포탄을 떨어뜨렸을 때도 전파 방식으로 저는 이렇게 전체 터트리는 이런 방식도 비행체에서 떨어뜨린 항공폭탄도 그렇다는 거죠. 자주포탄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주포탄 같은 경우는 어떤 K9 자주포탄, 전차포탄에도 일단 폭탄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동시간대에 터지게 한다면 그 지역 전체가 한 발 한 발 떨어뜨린 것보다 전부 다 작살나 버린다는 거죠. 이런 형태, 그래서 포탄 구조의 국방과학연구소에도 이거 하지 마세요. 제 기술입니다. 타이머를 달아서 획기적인 방식 아닙니까? 박격포에도 할 수도 있고 어떤 포탄도 다 됩니다. 같은 시간대에 터지면 그대로 그 지역 전체가 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핵을 쓰지 않아도 폭발력만 크면 된다. 같은 시간대 제네시아 폭탄이라도 터지면 핵 먹지 않다. 이런 기술이라는 거죠. 이거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터진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타이머를 달아서 할 수도 있고 전파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슈리탄을 갖다가 내가 지금은 충격 방식이잖아요. 땅에 떨어뜨리는 안전비도 그냥 슈리탄을 던졌는데 타이머 방식으로 그 전체가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시간대
정확히 몇 초에 같이 터지기로 계속 설정을 해놓고 던졌는데 몇 초에 딱 터져요. 그러면 그 근처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포병 못지 않죠. 그렇죠? 유탄 발사기 같은 게 유탄 안에 만약에 이렇게 타이머를 달았다 그러면 같은 시간대에 터지거나 전파 방식으로 가까이 있을 때는 수리탄을 특수부대 같은 거 이렇게 수리탄 설치하거나 그러면 전파로 통제를 하면 그 근처가 다 날아가게 됩니다. 다이너마이트도 이제 같은 전파다 그러면 서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같은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또는 어떤 제가 어떤 자동차 무인주행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기타 뭐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금속을 탐지하거나 사람을 탐지하는 두 전파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파, 그러니까 레이더 전파가 됐든 초음파가 됐든 저기 기타 뭐 마이크로웨이브가 됐든 모든 형태의 전파 구조가 뭐가 됐든 그걸 쏘고 금속 탐지를 위해 쏘고 나머지는 적외선 전파를 쏴가지고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적외선 쏘면 좋아요. 두 개를 쏴가지고 금속과 사람을 동시에 탐지를 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빙체 헬기나 뭐 이런 데서도 쓸 수 있고 로봇도 동시에 두 기술 구조를 가지거나 저희 CCTV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 원래 이게 수소산소 추출할 때 제가 썼던 방법입니다. 수소산소 쓸 때 전기분해법과 열분해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해서 전파를 가지고 이렇게 수소산소 추출하는 물에다 싸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물 우리가 이렇게 물 끓이잖아요. 음식도 데우고 고기도 데운답니다. 익히고 그러면 거기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물이다 그러면 상중하로 길이별로 틀리게 조사해주고 거기다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길이별로 틀리게 해서 물에다 조사해 두 전파를 같이 쏜다는 거죠.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아니라 다른 전파라도 괜찮아요. 물에다 조사해서 압축 공기를 이게 제한된 공간이다 그러면 압축 공기까지 같이 집어넣을 수 있고요. 이따가 뭐 전자레인지에서 그릇이 돌아가지고 그냥 전파가 돌아가는 거 수십 줄기가 뭐 수백 줄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물이 이제 토네이도 방식으로 위로 기체로 승화되는 이런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소산소 추출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비행체 뒤에 떴으면 추진 구조가 되고 밑에 지상을 공격하면 그렇죠. 지상을 태워버리고 사람을 전자레인지에서 거기 있기도 사람을 익혀버려야 되는 것을 전파로 우리 전자레인지에다 금속에다 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EMP 효과가 일어나서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는 지상의 전차가 됐든 전자장비로 이루어진다는 다 태워버립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작은 폭탄 구조로 만들거나 아니면 폭탄을 부착 방식이나 쏘는 방식이나 그래서 EMP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전파를 발생시키는 이런 폭탄을 그것이 뭐 박격포가 될 수도 있고 전차포탄이 될 수도 있고요. 헬기에서 쏘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지상 보병용 장갑차나 보병용 차량에다 그냥 이렇게 대자주포 대구경 전차포 하듯이 쏴버리면 상대방의 전차에 폭탄 방식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부착을 시켜서 강한 전기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차를 안에 있는 사람께 그리고 전차병들 다 이렇게 전기로 감전사되고 전자장비 다 무력화되겠죠. 이런 이제 포탄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휴대용 그래서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레이더에서 전파를 쏘듯이 이렇게 약간 투사거리가 좀 있겠죠. 전력의 양에 따라서 그럼 거기다 전파를 스르륵 갈겨가지고 헬기에서 갈겼다, 비행체에서 갈겼다, 보병용 차량에서 갈겼다. 그러면 거기는 그렇죠. 전파를 갖다가 그 어떤 전력의 양만 뒷받침이 되면 그 주위는 다 전파로서 안에 이렇게 전자장비가 다 망가져 버리는 이런 기술이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 폭탄 방식과 이런 이렇게 레이더처럼 일반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처럼 전파를 갖다 쏴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차량이나 전자장비, 기타 뭐 어떤 이런 시설을 갖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밑에다가 비행체에서 이렇게 지상 시설을 갖다 쏴버리면 거기 다 이렇게 통신선이 다 작살나버리고 전기선이 작살나버리고 안에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컴퓨터 같은데나 아니면 로봇 같은데 앞으로 비행체 같은데 이렇게 피레침 구조를 두자. 그러면 이렇게 피레침 구조를 둬 가지고 전기를 그런 유사시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것을 전기를 사방으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둘 수도 있잖아요. 수십 개 둘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기를 어떤 전자전 할 때 이런 마이크로 웨이브나 이렇게 전파가 들어와서 회로를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판 같은 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레침 구조로 해서 전파를 이렇게 흘려버리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고요. 기판 같은 데도 제가
일정 이상의 과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기판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갖다 그런 전원에서 즉시 전원을 차단시키는 조치, 이런 기술을 두면 제 기술이라. 이게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또는 소형 배터리를 둬가지고 기판에 들어가는 전기는 일정 전압만을 항상 통제하는 방식으로 그 배터리를 통해서 들어오므로 기판을 보호하는 기술을 쓰시고, 기판에다 절연 구조를 갖추는, 보일러 기판, 뭐 기타 컴퓨터 기판, 모든 형태의 기판, 로봇 기판, 이런 것들, 마더보드가 되겠죠. 컴퓨터는 마더보드, 그래픽보드, 하드디스크의 절연 구조를 갖춘다고. 컴퓨터 케이스에서 미세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장 사운드가 이렇게 지지직거리죠. 미세전류가 흐른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플라스틱 케이스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냉각 방식으로, 하나는 금속체고 하나는 이렇게 냉각 물질이 되는, 금속재 냉각물질, 금속재 냉각물질의 컴퓨터 케이스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그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히트파이프 올린데 그 안에서 컴퓨터 케이스를 만들어서 컴퓨터를 냉각시키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데이터 센터 지을 때도 그런 방식을 지으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절연 구조도 갖출 수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데이터 센터 전체 방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큰 냉장고도 만들잖아요. 영업용 식당 같은 데 큰 냉장고를 만들잖아요. 또는 냉동 창고도 이렇게 만들. 그런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외부에다가 컴퓨터의 윗부분에다가 환풍기 방식으로 해서 팬을 달아가지고 열을 빨리 빼자. 그럼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도 둘 수 있겠죠. 열을 빨리 빼버리면 그만큼 더운 공기가 안에 오래 못 머물게 되죠. 보통 더운 공기는 윗부분으로 가니까, 그러면 컴퓨터 안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환풍기 방식으로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이중 케이스를 두거나 컴퓨터 밖에 선풍기 구조를 팬을 두고 거기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컴퓨터를 식혀주는 구조를, 원래는 냉장고를 둬야 냉장고식으로 냉각 방식을 둬도 돼요. 비싼 거는 뭐 냉장고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그 컴퓨터 케이스에다가 이중 케이스를 만들든지 그 안에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 센터 할 때도 냉장고처럼 에어컨을 갖다가 에어컨 방식이든 뭐든 간에 냉장고 방식으로 이렇게 그냥 데이터 센터를 냉장고로 만들어 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냉각 방식을 차가운 공기를 불어 넣어 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컴퓨터 케이스 외부에 팬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에어컨 미니 에어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케이스를 컴퓨터를 갖다가 식히는 이런 기술 구조에 대한 그런 새로운 냉각 방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내부에도 들 수는 있지만 습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외부의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석유 추출 방법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수소만 넣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소 넣잖아요. 그래서 산소도 같이 넣어주자. 그래서 일정 이상의 산소 수소가 모이면 이제 폭발할 수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도 같이 넣어주자고 얘기를 했어요. 산소만 단독으로 넣는 경우, 수소 넣으면 산소도 같이 넣는 경우,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것을 이산화탄소도 같이 넣는 경우, 용광로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거기다 이제 제한된 장소에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서 석유 추출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고온고압 속에서 빨리 이렇게 높은 순도의 석유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석유 정제 방법으로. 또 오일샌드 제조도에서도, 용광로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포항제철 같은 데도 그렇고, 현대제철,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런 데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이 기술을 가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출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 안에다가 이렇게 어떤 기체 탄산을, 우리 음료수에다 탄산자가 집어넣을 때 콜라 같은 데 이렇게 음료수 회사에서도 안에다 상중하로 탄산을 집어넣어주는 기술. 그러면 이렇게 기체 안에 있는 액체가 콜라다 그러면 안에 탄산이 많이 포함됐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 군데 넣어주면, 탄산노를 여러 군데 넣어주면, 그렇죠. 그 기체 안에 그 콜라라는 액상 안에 탄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탄산을 집어넣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집어넣고 다시 두 번 집어넣고 세 번 집어넣고, 이렇게 충분히 용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간차를 따라서 여러 번 넣어주는 기술을 쓸 수도 있다고. 그럼 이걸 석유 정제할 때 쓸 수 없어요. 석유 정제할 때 수소, 산소를 내가 안에 넣어주는 기술 구조를 상중하로 넣어주거나 여러 군데 넣어주면, 수소,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를 기체를 넣어주면, 그렇죠. 그게 많이 용해가 되는 거죠.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도 마저 넣고요. 오일샌드 같은 거는 이산화탄소 단독으로만 넣어도 가능해요.
온도가 높으면 이산화탄소를 이를 증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량을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는 산소 이산화탄소만 넣을 수도 있고요. 수소만 넣는 게 아니라 수소 산소만 넣는 경우 있고 수소 이산화탄소를 넣는 경우가 있고요. 산소 이산화탄소를 같이 넣어주는 경우도 있다.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같이 넣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압축 공기를 동원한다. 거기다 약간 어떤 팬을 이용해 가지고 팬을 이용해서 회전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좀 추출을 쉽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제가 이렇게 수소산소 추출했다는 것처럼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이 전파, 적외선 전파를 같이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로서 석유를 끓일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에서 물 끓이듯 석유를 끓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화까지는 안 가고 발화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정도로 전파로 끓여서 고온 고압을 압축 공기도 집어넣어요. 이런 기술 구조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유 추출 방법에서 이 기술 구조를 쓰시면 수소 추출할 때 수소산소 이게 추출할 때 쓰던 전기분해법 플러스 물분해법인데 이거를 같이 석유 종대에 쓴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 구조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제 전파를 쏠 때 전자레인지에서는 그릇이 돌아가지면 전파가 돌아가는 거죠. 전파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군사용으로 쓸 때는 지상을 공격하거나 약간 그 EMP 효과를 서로 파형에도 여러 개 전파를 묶어 쏘면 지상을 공격하거나 익혀버리는 거죠. 연락을 전파로 사람도 익혀버리거나 이렇게 전자전 장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안에 이렇게 또 뭐 탱크가 됐든 뭐든 이렇게 그 컴퓨터 방식으로 움직이는 건 다 자살하는 거. 전기선을 타고 흐르고 전부 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레친 구조를 가지자. 좀 탱크나 뭐가 됐든 이렇게 피레친 구조를 전파를 옆으로 흘려버리는 컴퓨터에도 할 수 있고요. 컴퓨터 마더보드 같은데도 피레친 구조를 각 기판에도 피레친 구조를 가져서 전기가 필요 이상의 어떤 통제하는 그 주요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와야 되는데 주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과전압이 흐르거나 그러면 전기를 차단시키거나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배터리를 통해서만 일정한 전압 이상을 허용을 하지 않는 또는 다른 외부에서 전기가 흐를 때 기판의 절연 구조라고 마더보드는 뭐 이렇게 2탄 보일러 기판 같은데 로봇 기판 이렇게 자동차 기판 구조의 절연 구조를 가져서 그 전류가 함부로 흐르지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전류를 즉시 피레친 구조를 가져서 다른 데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드론 같은 데에서 사용할 때는 드론에서 이렇게 만약에 비상 배터리 개념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비상 배터리 드론이 이제 주요 배터리에서 전기 방식으로 움직인다 했을 때 주요 배터리에서 전력이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고장이 났다. 그러면 비상 배터리 개념을 하나 둬가지고 그때 즉시 거기를 이제 전원을 차단시키고 과전압이 흐를 수도 있잖아요. 차단시키고 비상 배터리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운전 구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드론이 안 떨어져도 되잖아요. 그럼 무인주행 차량이나 로봇에도 기타 다른 데 산업기기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질 수 있겠네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만 될까요? 아닙니다. 그 비행체 같은 데나 뭐 차량 같은 데 군사 차량이든 일반 상업용 차량이든 거기다가도 그 보조 연료통을 따로 둬가지고 그 주 연료통에서 어떤 피격 받아가지고 주 연료통이 샌다. 그럼 거기서 공급을 못 받잖아요. 뭐 작은 배터리 구조를 작은 전기 배터리를 가지듯이 작은 연료통을 따로 만들어 비상용 연료통을 만들어서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고 즉시 거기를 통해서 연료를 공급받음으로써 그래서 무사히 착륙할 수 있게 하는 비행체 그 값이 얼마입니까? 네, 그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임시 가동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통이 피격받았을 때를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모든 캠페인송